맛있게, 간편하게, 달콤하게 즐긴다. 국민간식 산사의 설마. 전자레인지 에어프라이기에 돌리기만 하면 바로 구운 군고구 맛 그대로. 쿨해서 맛있고 핫해서 더 맛있는 설마. 식이섬유가 풍부해 맛과 영양 가득한 꿀고구마 설마. 사계절 언제 어디서나 군고구마를 즐긴다. 맛있는 시간, 건강 디저트 산사의 설마. 하늘은 구름과 이어져 있고 구름은 비가 되어 나무와 이어진다. 나무는 꽃이 되고 꽃은 우리에게로 온다. 세상의 모든 것은 이어져 있다. 어제는 오늘과 오늘은 내일로. 지금이라고 생각하는 이 순간은 어디로 이어지고 있을까? 모든 것이 이어진 인연의 연속이 우리에게는 역사다. 아주 오래전 선사의 가르침이 탑이 되고 가람이 되어 지금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 태백산맥을 중심으로 영동과 영서의 분수령을 이루며 수려한 자연환경과 풍부한 문화유산을 두루 갖춘 강원도 양양. 양양은 우리나라 불교 역사에서도 의미 깊은 지역으로 비교적 이른 시기에 조성된 절터들이 다수 분포되어 있다.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 선종 역사에서 중요한 도의선사와 연관된 진전사지, 그리고 그의 법맥을 이은 스님들의 발자취가 서린 설림원지는 아름다운 폐사지로 이름이 나 있다. 깨달음의 심원은 어디까지 닿아 있을까? 그 깊고 푸른 마음으로 향한 길. 진리의 입구에서 문이 없는 마음의 관문을 뚫기 위해 용맹정진하였을 그곳. 그 서슬푸르던 참선의 역사가 지금은 땅속에 묻힌 채 외로운 탐만이 그곳을 지키고 있다. 양양의 진전사지는 신라말 선종을 처음 뿌리내린 도의선사에 의해 창건된 중요한 사찰이었다. 신라 시대에는 그 불교 자체가 왕실불교였고 귀족불교였고 또한 교종을 아주 숭상하는 시대였습니다. 근데 도의 스님께서 오셔가지고 누구나 깨달으면 부처가 될 수 있다. 아주 파격적인 말씀이죠. 그 당시에 보면은. 그러니까 그 당시에 왕실이나 귀족들로부터 비호를 받았던 스님들이 저 미친놈이다. 그러니까 도의 스님께서 여기서는 내가 선법을 펼칠 것이 못 되는구나. 그래가지고 이곳 남사라고로다 오셨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진전사를 창건하시고 이제 그 후학들을 양성을 하셨죠. 우리나라 선문의 초조이며 조계종의 종조로 추앙받는 도의선사. 당나라에서 지장의 선법을 이어받은 도의선사를 시작으로 신라 말에는 당에서 조사선을 전해받은 유학승들로 인해 선종이 널리 전파되었는데 그로 인해 구산선문이 형성되었다. 양양의 주요 선종 사찰이었던 진전사는 도의선사에서 염거, 채징으로 선맥이 이어진 기록이 남아있지만 그 뒤의 역사는 분명하지 않다. 진전사가 역사에 대해서 중간에 많이 사라져서 몰랐는데, 그래서 일원선사비에서 대웅 진전 장로께 이제 그 구족계를 받았다고 하는 걸 봐서는 고려 후기까지도 진전사가 계승되었고, 그래서 이 가지산문이 굴사문과 더불어서 조선시대까지
가장 번창한 산문을 입증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자료가 되겠습니다. 참선을 통해 본연의 마음을 깨닫는 도의선사의 가르침이 유구한 역사 속에 내재되어 있는 진전사지. 하지만 지금은 대부분이 흔적으로만 남아있을 뿐이다. 진전사지는 강원도 기념물 제52호로 지정되어 지난 1974년부터 발굴 작업이 진행 중에 있다. 발굴이 시작되고 절터 주변에서 진전이라 새겨진 기와 조각이 발견되면서 비로소 사찰의 제 이름을 찾게 되었고, 진전사지 3층 석탑과 도의선사탑 일대를 중심으로 점점 옛 가람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이 가람 배치를 볼 때 저기 석탑 바로 뒤쪽에 있는 건물지고 이게 가구식 기단을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방형이고 했을 때 형태나 위치로 볼 때 이거는 이제 금당지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 탑이 있는 이쪽에 불지, 그리고 2019년에 이제 승방지가 확인된 승지 해서 이게 전반적인 규모로 보면은 대규모 가람으로 판단이 됩니다. 발굴 전 무너진 채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석탑을 현재의 모습으로 해체 복원하고, 도의선사탑 역시 부재들을 다시 모아 지금의 위치에 복원하게 되었는데, 3층 석탑은 옛 진전사에서 무척 중요한 위치였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탑이 있고 그 뒤에 금당지, 그리고 그 뒤에 강당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좌우에 회랑이 위치해 있고 지금 부분적으로 회랑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편으로 승방지가 위치하고 있었던 평지 가람으로 확인되는데, 여기가 산지이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축선의 거리라든가 혹은 방향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것들이 있어서 산지 가람의 형식도 약간 가미된 그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지난 1968년 해체 복원되어 국보 제122호로 지정된 진전사지 3층 석탑. 지대석 위에 2층에 기단부가 있고 그 위에 3층에 탑신을 쌓아 올려 균형이 잘 잡혀 있는 이 3층 석탑은 단아하면서도 조각의 아름다움을 통해 도의선사가 주석했을 당시 진전사의 화려했던 면모를 잘 반영하고 있다. 가문사 석탑과 고선 석탑이 외부적인 장식성은 없었는데 단지 고선 석탑에서 문비만 있었고요. 그 이후로 내려오면서 석탑이 장엄화가 되어 가는데, 그 장엄화에서 아마도 이 석탑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주 고선사지 석탑과 가문사지 석탑으로 대표되는 통일신라의 전형적인 탑 형식을 보여주는 진전사지 3층 석탑은 정연하고 장중한 탑의 구조를 완벽하게 구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비천상, 팔부신중, 사방볼 등을 섬세하게 조각해 놓았다. 상층 기단 면석에 조각되어 있는 팔부신중은 모두 구름 위에 앉아 무기를 들고 있는 모습이다. 형상이나 무늬를 강하고 도드라지게 고부조로 조각하여 입체적이면서 크고 힘차게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표현해 놓았다. 탑신의 몸돌과 지붕돌은 각각 하나의 돌로 만들어져 있고 1층 몸돌에는 내면에 다양한 모습의 열애상이 조각되어 있다. 석탑 속 부처님은 양손을 가슴 앞으로 들어 올려 법을 설하거나 중생들을 치유할 약합을 들고 계시기도 하다. 미소가 유난히 뚜렷해서 중생들에게 위안을 주시는 부처님의 모습. 진전사지 3층 석탑은 오랜 시간의 폐허 속에서도 시간을 초월한 부처님의 모습을 잃지 않고 이렇게 우리 앞에 서 있다. 우선은 온전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대면석의 비천상, 상대면석의 팔부중상, 1층 탑신의 사방불의 그 조각상이 경주에서 볼 수 있는 그 정도의 고수준에 있는 부조상이 있고, 그리고 전각부라든가 뭐 내림마루, 어깨받침부 이런 것들이 신라 성대의 정형성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 아마 국보로 지정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진전사지 3층 석탑 주변과 함께 옛 진전사에서 주요 사찰 구역이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서쪽 지역. 이곳의 중심에는 진전사의 창건주인 도의선사탑이 자리하고 있다. 보물 제439호인 진전사지 도의선사탑. 이 부도는 선종의 초조인 도의선사의 것으로 추정되면서 한국 석조 부도탑의 시원을 이루는 매우 중요한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아마도 그 옆에 진전 도의 스님의 부도비가 있으니까 굳이 부도에 부도명을 쓰지 않아도 되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계산조 스님은 반드시 계산 사찰에 부도와 비를 세워요. 그래서 진전사 가지사문을 계산하신 진전 도의 스님의 부도는 당연히 진전사에 있어야 하고, 진전사에 하나밖에 없는 부도는 이런 괴통을 보아서는 진전 도의 스님의 부도로 보아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귀결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높이 3.17m인 진전사지 도의선사탑은 아랫부분이 석탑처럼 사각형 2층으로 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신라시대의 일반적인 부도 양식을 따르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곳곳에서 세월의 흔적이 역력하지만 여전히 우아함이 깃들어 있는 탑의 모습. 꼭대기를 장식하고 있는 연꽃 봉우리에서 선정에 잠긴 간결한 여운이 아스라이 떠오르고, 누구나 깨달으면 부처가 될 수 있다는 도의선사의 가르침이 나무 사이에 바람이 되어 탑을 맴도는 듯하다. 석탑과 부도와 함께 진전사지에서 발굴된 귀중한 유물이 있다. 지난 2017년 발굴된 이 유물은 현재 보존 처리를 위해 국립춘천박물관으로 옮겨져 있는데, 바로 금동보살 삼존불 입상이다. 광배의 상단과 좌대 일부분이 소실되었으나 전체적인 모습은 비교적 명확하게 보인다. 중앙 본존불에 보살상을, 좌우에 협시보살을 배치하였는데 모두 환하게 미소 짓고 계신다. 이 불상은 국보로 지정돼 있는 6세기 금동 신묘명 삼존불입상과 비교하여 유사한 점이 많다. 이로 미루어 봤을 때 6세기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기존의 국보급 불상과 비교하여도 손색이 없을 만큼 양식과 격식이 세련되게 표현되어 있고, 발굴에 의해 출토지가 명확하게 밝혀져 있다는 점에서 향후 문화재로서 높은 가치를 인정받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손바닥만한 크기의 삼존불인데요. 6세기 전반에 중국 남조의 영향을 받았거나 혹은 중국 남조에서 생산된 것이 들어온, 그렇게 이제 이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이 삼존불상이기 때문에 그 중국의 남조의 기술을 갖다가 배워서 백제에서 직접 제작을 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진전사지 금동보살 삼존불 입상은 출토 당시에는 청동으로 보였다고 한다. 하지만 현미경이나 X선 촬영 등 정밀한 조사를 거친 후 금동인 것으로 밝혀졌는데,
국립춘천박물관에서는 유물이 오랫동안 땅속에 묻혀 있으면서 생긴 부식을 없애고 더욱 안전한 상태로 유지될 수 있도록 보존 처리를 진행하고 있다. 어떤 불상들은 뭐 이제 몇백 년씩, 천 년씩 땅속에 묻혀 있으면서 부식이 심하게 진행되면 이렇게 손으로도 될 수 없을 만큼 바스라지는 그런 상황들도 많은데, 지금 이 진전사지 불상 같은 경우는 굉장히 컨디션이 좋고, 하지만 이제 표면에 그런 이제 오랫동안 어쨌든 땅속에 매장돼 있으면서 부식된 것들은 이제 좀 더 이렇게 표면에 갑자기 노출이 되면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안정한 상태는 아니다 보니까 보존 처리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보존 처리할 유물 상태 자체는 컨디션은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도의선사에서 시작된 선맥은 진전사로부터 양양의 다른 지역으로까지 퍼지면서 독특한 선종 사찰의 루트를 형성하였는데, 그 대표적인 곳이 설림원지다. 선종의 대가람이 있었을 자리에는 석조 몇 작품들만이 덩그러니 남아있는데, 홍각선사탑비에는 설림원이 어떻게 선종사찰이 되었는지 기록되어 있다. 설림원은 본래 해인사를 창건한 순웅법사에 의해 문을 연 화엄종 사찰이었다. 그러다 도의선사의 제자였던 염거화상과 홍각선사가 이곳에 주석하면서 9세기 중엽부터 선종 사찰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음을 이 홍각선사 탑비를 통해 알 수 있다. 홍각 스님은 여주 고달사 복림산문의 제자이세요. 그러면 복림산문에 홍각 스님이 설림원 와 계시고, 가지산문 도의 스님의 제자가 설림원 와 계신다면 서로 다른 산문의 스님들이 같이 와서 시기를 달리하지만 사신다는 말씀이죠. 이것은 구산선문을 대립으로 볼 것이 아니라 그 시기에 수없이 많은 교류가 있었고, 그 산문 간에 어떤 그 종교 간의 대화가 있었다고, 이런 식으로 보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설림원이라는 문제도 복림사문이라는 문제와 진전 가지산문의 문제가 같이 한 집에 살았다고 하는, 오히려 융화라고 하는 면에서 우리가 바라본다면 설림원은 더욱더 가치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진전사와 설림원은 선종사찰로서의 맥을 같이 해서인지 어딘지 모르게 닮은 점들이 여럿 있는데, 설림원지의 3층 석탑에도 팔부 신중의 조각상이 보이는 점은 특히 진전사지의 석탑과 많이 닮아 있다. 이렇게 선종사찰로 이어지는 원형이 복원되면서 설림원지는 진전사지와 함께 새로운 선불교 루트의 중심이 되고 있다. 금강산보다 선종 불교가 더욱더 융창한 곳이 바로 이 양양 설악산이고, 그 설악산의 중심지가 진전사인데, 진전사에서 한국 선종 불교가 뿌리를 내리고, 그 뿌리 내리는 상좌 스님, 염거 스님께서 설림원에 가서 주석을 하시고, 그러니까 1대 스님, 2대 스님이 이 양양의 진전사와 설림원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생각할 때는 당연히 진전사와 설림원은 벨트화시켜도 성지화는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타고난 마음에서 부처를 발견하고, 무지렁이와 같은 존재도 마음을 닦아 부처가 될 수 있다는 선종의 가르침. 선종의 가르침을 올곧게 전하기 위해 진전사는 예터 위에서 새롭게 시작되고 있다. 지난 2001년 대웅전과 유사체가 중창되며 진전사는 전통 사찰로 지정되었는데, 이 같은 지속적인 발굴과 복원은 스님들의 끊이지 않는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저희 스님은 항상 저희들한테 진전사가 종회종회 종찰로서 넌 제 모습을 갖춰 나갈 때까지 열심히 정진하고 원하는 데 매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도의 스님의
가풍을 이어받아 열심히 수행 경진하면서 저희 그 신전사가 조계종의 종찰다운 면모와 그 위용을 갖출 수 있도록 제가 힘닿는 데까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세속의 군더더기 없이 오로지 마음을 바라보라는 부처님의 가르침. 아직 역사의 이면에 묻혀 있다 해도 부처님의 자리는 그 흔적만으로도 언제나 소중한 교훈이 될 것이다.